김원의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 한 주 이야기를 또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사항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 한미 통상협의 있었고 뭐 1시간 좀 넘게 이야기 나눴다. 그리고 결과들도 지금 속속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짧았다라는 평도 있고 그래서 대략적인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 있고 뭐 7월 초 패키지 얘기도 나오고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미 속보에 나온 바대로 네. 지금 1시간 정도 이렇게 회담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에 그 백악관 협상의 분위기가 네. 나바로라든지 네. 피터 나바로라든지 제이미 그리머 USTR 무역 대표부 수장이라든지 이런 강경파들이 뒤로 물러서고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덧 베센트 재무장관 온건파로 알려진 최근엔 좀 활발하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무장관입니다. 이 협상에. 그래서 합리적이고 좀 온건하고 이런 분이 이제 협상의 주체로 미국 측 대표로 나섰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조금 반길 만한 일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상은 아마도 뭐 다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전에 제이미 그 부통령 이 인도에 방문해서 큰 프레임을 잡았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베센트 재무장관과는 이제 그 큰 틀을 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주제에 집중해서 협상을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는 회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셨듯이 앞으로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실무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달 남짓 정도, 한두 달 협의를 해서 7월 초까지 이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마도 조금 주제로 지금 떠오른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제품을 어떻게 수입할 건지에 대한 부분, LNG도 있을 거고, 뭐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F-16 뭐 대량 구매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국방제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이제 군사비,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협상 이런 것이 이제 주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동차에 조금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의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환급도 조금 논의된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약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좀 초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협상의 초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박사님 일정이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브리핑을 통해서 7월 8일 이전까지 이제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나간다. 뭐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 이제 환율 정책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7월 8일 이전이면 우리 대선 이제 이후인 거니까 정치 일정이나 우리의 상황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설득을 하고 일정을 조율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차기 정부에 조금 그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또 물리적으로 지금 한 2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그 만만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양보할 것도 있지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달도 굉장히 뭐 속전속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7월 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환율 조작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관심을 좀 많이 모았던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언급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정말 1시간 뭐 요런 좀 넘는 시간 동안에 큰 틀을 잡았다 뭐 이 정도로. 네, 앞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어 달 동안 이제 네. 어떤 주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략적인 조금 회의 주제를 네. 정하는 회의였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환율은 이제 따로 잡아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우리도 환율
논의는 좀 따로 일정을 잡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환율과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들이 서로 좀 오고 갈까요? 환율 문제는 추측을 정말 해보자면, 뭐 네. 어렵죠.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뭐 환율을 지금 한국은행이 원 달러의 좀 약세를 막는 그러한 달러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원화 환율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개입함으로써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환율 시스템, 환율 교환 가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대략적인 원론적인 합의가 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율 문제는 우리가 좀 그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원 달러를 뭐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작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급격한 절하를 막는 그러한 정책을 조금 제한하겠다라는 정도의 원칙적인 뭐 얘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큰 틀로 보자면 좀 상대국의 강세를 유도해서 뭐 무역적으로 조금 미국에 유리하게 만든다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큰 틀인데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고 가는 자리일까요? 앞으로요? 네, 환율에 대해서. 앞으로는 뭐 근데 환율은 조금 더 저는 그렇게 큰 비중이 그래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방위 및 무역 외 부분의 패키지 협의다라는 이제 큰 틀의 정의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 그런데 환율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저는 뭐 그렇게 환율 쪽은 그렇게 관심 지금 둘 제일 부분은 중요한 아니다. 것은 사실은 뭐 환율은 미국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네. 또 이 관세 정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합의가 되는지라는 네. 부분에 어제만 해도 달러가 조금 다시 강세를 보인 것은 이 관세 정책이 좀 신속하게 좀 그 체결이 되면서 앞으로 달러에 대한 조금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환율을 그렇게 큰 조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관세 협상의 속도 미국에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속보로 뭐 계속 요 합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 전체 패키지 합의 대선 전에는 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7월 초로 지금 정해졌다. 그리고 FTA 재협상 얘기는 나온 바가 없다. 상당히 좋은 출발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얘기는 또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의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봤고요. 이번 한 주를 좀 돌이켜보면요, 박사님. 그래도 미국 쪽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벨선트 장관이나 약간 좀 유화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왔다. 전주하고는 확실히 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네. 주는 확실히 달라졌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가 쫓기고 있다. 네. 지금 쫄고 있다. 라는 그 뉴스들이 그런 평가가 조금 더 부각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어요. 전체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지만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지지율이 폭스뉴스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38%더라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놀라운 수치고 지금 트럼프가 긴장해야만 하는 이제 그러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일 정도도 안 된 상태에서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40%를 깼다. 폭스뉴스는 참고적으로 트럼프가 신뢰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트럼프의 조금 약간 우호적인 그런 언론마저도 그렇게 하고 또 시타델인가요? 그 거액 트럼프 선거 때 그 지원을 해줬던 기부를 했던 그러한 인사들이 속속 그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형편없는 국가로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달러를 봐라. 금리가 올라가는 걸 봐라. 채권 가격의 하락을 봐라. 라는 식의 목소리가 굵직한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트럼프한테 굉장히 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1분기 성장률이 물론 이제 금 수입도 많고 또 지금 관세 발효에 조금 앞서서 선제적으로 수입을 많이 함으로써 수입이 늘면 이제 경제 지표가 성장률이 낮아지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그 이례적인 수입 증가를 조금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습니다. 1분기에. 아직 관세가 발효가 되지 않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관세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선적한 배가 아직 입항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급냉하고 있고, 지금 보도된 바로는 뭐 애틀란타 연은은 벌써 마이너스를 찍었고요. 점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전망은 마이너스 0.2, 0.1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GDP 나오보면 금수입 조정하면 마이너스 0.4 네, 이렇게도 네, 나오더라고요. 네. 역성장이니까요. 네. 계속해서 그렇게 찍히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사실은 그 월마트나 네. 홈디포 뭐 이런 그 유통업체 빅4의 이제 미팅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 미팅에서 트럼프와의 회의에서 이런 상태로 가면 2주 안에 지금 그 매대가 텅 빌 거다라는 것을 지금 호소했습니다. 유통 빅4들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배가 들어오는 이런 기간을 좀 고려할 때는 5월 말이면 확실하게 지금 완전히 소비 대란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지금 유통업자들의 호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그만큼 미리 사간다는 아닙니다. 거고, 이제 그 정말 이제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입이 안 되고. 예, 이런 뭐 미친 관세에서는 수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리 사재기도 물론 있다는 보도가 네. 많았는데 네. 수입도 안 되니까 네. 한 몇 주 안에는 매대가 텅텅 네. 빈다. 이런 걸 배가 안 호소한- 들어온다는 거죠. 아. 배가 안 들어온다는 네. 겁니다. 빈 배가 들어온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첨단 제품, 로봇에 사용되는 뭐 자석이라든지 이런 게 다 히토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뭐 자동차, 전기차, 2차 전지 모든 부분에서의 공급난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두 달이 지나면. 지금은 미리 이제 땡겨서 재고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한두 달은 근근히 버티겠지만 이게 조금 더 지속되면 관세 협상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한두 달 내에 큰 재앙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 아마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인들은 소비에 만약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폭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고요. 정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공장이 멈추고 이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뭐 지금 경제 성장률 뭐 약간 뭐 둔화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제 시스템 자체, 공급망 자체가 이제 팬데믹 때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교란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공포감으로 다가온 게 이번 주에 조금 트럼프의 조금 마음을 움직이는데 조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중국은 조금 여유 있게 통 크게 그냥 그래 뭐 협상하자 뭐 이렇게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협상력을 중국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배짱을 튕길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전세가 역전된 상태고요. 지금 보도 내용만 보면 사실 그래서 네. 속내는 모르겠지만 뭐 가짜 뉴스라고 한쪽은 얘기 나누고 있다 하는데 한쪽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렇거든요. 네, 신기한 게 어제 12시인가요? 그 정오 좀 현지 시간으로 무렵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오전에 이제 협의를 했다 중국과. 네, 얘기를 했다. 네, 근데 누구랑 했냐 그랬더니 그거는 했다 그냥.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화상 회의를 했는지 뭐 대면 회의를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뭐 장기적인 것은 모르겠고 단기적으로는 협상이 빨리 진행되면 시장은 이제 그것을 남보로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어쨌든 좋은 소식. 네. 그래서 시장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제 여실히 드러냈죠. 네. 사실 반 트럼프 시위가 좀 확산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꼼짝도 안 하는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월마트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또는 시장, 뭐 주식, 특히나 채권 금리 뭐 이런 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좀 흔들렸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결국에는 가장 마음을 움직인 건 뭐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채권 금리 뭐 이런 금융시장 단일까요?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일까요? 둘 다일까요? 둘 다인데 네. 사실은 뭐 그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시장은 권력하에 있지 않다. 어,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수의 집단 지성이 모여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움직일 수는 있겠죠. 뭐 몇 분 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몇 시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번에 여실히 드러냈고요. 결국에는 이 미친 관세, 뭐 관세라기보다는 무역 벌금이죠. 무역 세금 이런 사실상 네, 금수 조치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속내는 다 드러났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질지 첫째는 이제 조금 빠른 협상이 그래도 가닥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다행이고요. 조금 안 좋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시작된 이 관세 전쟁은 경기의 둔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미 경기 둔화는 시작됐다. 세 번째는 이 협상이 조금 지연될 경우에는 조금 정말 감당하지 못할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둔화는 조금 따놓은 당상,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경기 둔화로 그칠 거냐, 침체로 깊은 침체로 갈 거냐라는 것은 이제 백악관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밤에 시장을 움직였던 이제 요인 가운데 뭐 이제는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니까 기업 실적에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요인도 물론 있고요. 둔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연준 쪽에서 인하 신호를 보내는 위원들이 좀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둔화로 간다면 더 심하게 이제 침체로 간다면 미리 막아줄 건 통화 정책, 연준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되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어떠세요? 네,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네. 뭐 클리브랜드 네. 해맥 그분이 투표권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반대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이제 좀 매파 인사인데 금리를 이제 6월달에 인하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약간 비둘기 발언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경기 둔화도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뭐 기정사실로 보는 이유는 근거는 관세가 아니더라도 올해는 경기가 둔화될 자리였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경기 호황을 조금 마무리하는 변곡점이었다. 2025년은 그렇지 않아도 고용시장은 균형에서 약간 불균형 쪽으로,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공급에 조금 초과 공급 쪽으로 수요 부족 쪽으로 갈 만한 자리였다. 그리고 IT 기업들도 캐펙스를 작년과 재작년만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해였다. 기업 투자 측면에서도 경기가 둔화될 자리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관세가 지금 떠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예상한 것보다는 거의 2배 수준의 관세율을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이게 수습되는 과정도 굉장히 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월 달부터 연말까지의 평균 미국의 관세율은 협상이 돼도 서서히 그 관세율이 평균 관세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분기 내지 3분기까지는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번 지금 기업 활동이 조금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소비 심리도 또 일단 위축되고 이런 기업 활동이나 소비 심리의 위축은 한번 훼손되면 그렇게 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공급망 차질 같은 경우도 한번 건드리면 이게 다시 복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오른 조금 중간재 가격이라든지 소비재 가격은 다시 또 내려가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이 상당히 그 고율의 관세 정책을 응징한다고 그럴까요? 조금 표현이 트럼프에 대한 미움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이제 조금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관세 정책을 좀 괴롭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얼마나 경기 침체를 막을 거냐라는 부분도 저는 회의적인 게 네. 이러한 공급망 쪽에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큰 역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많이 인하하는 것이 조금 효과가 반감되는 그러한 경제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공급단의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네. 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폭등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수요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이슈에 따른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소비 심리의 약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리를 내린다고 쉽게 내리면 물론 이제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그 평상시에 비해서는 효과가 반감된다, 약효가 조금 준다라는 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 뭐 6월부터 금리를 저는 2번 내지 3번 내릴 거로 봅니다. 그리고 관세가 빨리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특히 대중관세율이 조금 클리어하게 되면 한 2번 정도, 그래도 2번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2번 인하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게 둔화가 안 되는 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 연준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베이지북이란 걸 통해서 경기 네.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관세 언급이 한 2-3달 사이에 엄청나게 급증을 했더라고요. 뭐 1월에 뭐 20번 했고 그 다음 달에 40번인가 했는데 이번에 100번 넘게 그 베이지북 안에 관세가 언급이 된 걸 보면 관세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건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금융시장에 이제 이번 주 보여준 다소 좀 안정됐다고 할까요? 뭐 주식도 반등하고 채권 금리도 다소 좀 안정돼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아직은 좀 불안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박사님? 네, 결국에는 뭐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은 해소됐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물 경제의 둔화는 피할 수 없다면 시장은 하방 위험은 일단 벗어났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방을 얼마나 열어둬야 될까?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5,500이냐, 700이냐, 혹은 6,000을 돌파하는 거냐? 지금은 일단 4월 2일 관세를 때릴 때 수준까지 거의 근접했습니다. 어제 올라서 네. 연속적으로 올라서 조금 모자르죠. 하지만 이제 이걸 뚫고 다시 새로운 시작, 그 경기와 기업 실적의 상승에 따른 경기 확장에 따른 그런 그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협상이 빨리 이뤄지면 침체까지는 안 간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기업 실적이 둔화되는 것을 과연 어느 정도나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는 이제 5월 달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검증 과정에서 의외로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툴툴 털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관세가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무너진 소비와 투자 심리,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나마 다행인 그러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제 최근에 반등을 보면서 미국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 이거는 확실히 네, 좀 놀랍죠. 좋다. 예.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상방은 모르겠지만 반등하는 힘은 확실히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인데 우리가 더 걱정인 GDP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1분기 역성장으로 결국 확인이 됐고 어제 우리 시장 제안한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미국 시장 많이 빠질 때도 뭐 그대로 그래도 견조했다는 평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역성장에 좀 영향을 받았던 걸까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네. 시장은 뭐 수출 내수 올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예측은 네. 많지만 네.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근데 지금 성장률 하향 조정되는 것만 해도 네. 뭐 한국은행 전망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IB들의 뭐
전망도 지금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IMF도 1% 네. 조정했더라고요, 올해. 네. 네. JP 모건도 뭐 2주 만에 또 하향 조정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0.5%인가 뭐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해 조금 만만치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수출 쪽에서 돌파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잘 돼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IMF가 지난 4월 22일 이번 주에 나온 전망 보고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글로벌 경제를 지난 1월 전망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어요. 불과 4개월 만에. 그래서 2.8%인가 이렇게 3.3%에서 그렇게 하향 조정을 했고요. 관세를 1차 반영한 거죠. 보다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세계 교역도 0.5%포인트 증가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중심의 국가로서의 우리나라는 상당히 수출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는 이제 대미 수출이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가가치도 높고 중국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관세 협상이 잘 체결되더라도 완전히 관세가 뭐 제로로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 쪽에서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될 데미지가 좀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교역이 좀 쪼그라들기 때문에 뭐 대EU라든지 대중 수출 또 대신흥국 수출 모두가 좀 위축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내수는 내수대로 조금 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계부채가 네. 꽉 차 있고 건설 투자가 둔화되고 또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이번 관세 정책에 조금 묻은 윤곽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만은 해외 쪽에 미국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지금 여지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국내에 투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입장이고요. 기업들은 조금 더 미국에 조금 더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투자가 좀 오울스톱되는 이제 그러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전망이 이렇게 내외에서 정말 다 하향 조정되고 어려울 거야,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숫자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소극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추경은 또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죠. 좀 뭐 많은 추경을 해서 뭐 한 3조, 4조 하면 좋죠. 하지만 이게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부메랑으로 그 추경의 효과를 상당히 훼손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국채 찍어서 돈 나오는 거고 그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그런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또 누구를 위한 추경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짜장면값, 음식값 올라갈 거고요. 또 대출금리 올라갈 거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거시적인 그런 시스템적으로 다 조밀하게 얽혀 있고 굉장히 큰 관세라는 충격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추경 하나로만 지금 돌파할 수는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러한 패키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력을 높이는 패키지 부양책. 어차피 지금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으니 이럴 네. 때일수록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정석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깊이 있게 있어 보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